안녕하세요. 자동차 고르는 남자 차고남입니다. 오늘은 1000만원대 살 수 있는 가성비 중고차 4대를 선정했습니다. 이 가격대에 소나타, 그랜저 대비 성능도 좋고 옵션도 좋은데 감가는 폭탄을 받아서 조건만 조금 타협한다면 1000만원 미만에도 살 수 있는 자동차들입니다. 하지만 오늘 소개하는 차는 내가 싸게 산 만큼 팔 때도 싸게 팔아야 하므로 차를 자주자주 바꾸시는 분이라면 아반떼, 소나타, 그랜저가 더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독자 2만명이 코앞입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차량은 닛산의 알티마 5세대 페이스리프트 버전입니다. 알티마는 닛산의 중형 세단으로 소나타, 캠리, 어코드와 같은 급입니다. 한국 시장에서 알티마의 가장 큰 장점은 역시 가성비입니다. 신차 출시부터 가성비를 내세워 판매했던 차량답게 신차가가 제일 낮은 등급인 스마트 등급은 2,990만원, 가장 높은 테크 등급은 3,480만원입니다. 가성비는 중고차 시장에도 이어지는데 알티마 5.5세대의 중고 가격은 주행거리 10만 킬로 이하의 차량들은 900에서 1000만원 초반 정도면은 좋은 매물을 찾을 수 있습니다. 동년식의 비슷한 옵션의 소나타와 K5와 비교한다면은 훨씬 저렴하고 미국에서 같은 급으로 경쟁하는 10세대 캠리와 5세대 어코드와 비교해도 같은 일본 차임에도 불구하고 저렴한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알티마 5세대는 페이스리프트라면서 외관의 변화가 큰 편인데 닛산 맥시마에 적용되었던 에너제틱 플로우 컨셉이 적용되어 전체적인 디자인은 차분함보다는 스포티한 쪽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앞모습은 한 급 위인 맥시마와 거의 유사하여 패밀리룩 적용으로 알티마에서 수혜를 받았습니다. 1000만원 언저리에서 국산 중형 세단이면은 초기형 깡통 LF 소나타 혹은 YF 소나타를 생각할 수 있는데 YF 소나타를 선택한다면은 안전도와 연식을 포기해야 되고 LF 소나타를 선택하면은 옵션을 포기해야 하나 알티마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2.5 알티마의 가장 높은 등급인 SL 테크에서는 축구방 경고, 선루프, 센터 스크린과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같은 안전 장비들이 많이 적용되어 있고 또 알티마는 미국의 IIHS 안전도 테스트에서 최고 등급인 탑 세이프티 픽 플러스 등급을 받았습니다. 엔트리 등급인 스마트도, LED 헤드램프, 저중력 시트, 원격 시동, 전방 주차 센서, ECM 룸미러, 앞좌석 전동 시트, 열선 핸들, 열선 시트 등 기본 필수 옵션을 많이 갖추고 있습니다. 사실 썬루프와 센터 디스플레이를 제외하고 테크 등급과 옵션 차이가 크게 없습니다. 5세대 알티마에서는 2.5리터 가솔린 엔진과 자트코의 엑스트로닉 CVT 조합을 가지고 있고 180마력 24.5kgm의 토크, 리터당 12.5의 연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배기량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공인연비를 잘 받는 편인데 오너들의 평가를 보면 실연비가 공인연비보다 더 잘 나온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또 다른 알티마의 장점은 탄탄한 기본기에서 나오는 주행감이 좋다는 것입니다. 알티마의 스티어링 휠은 좀 구식인 전기유압식 스티어링을 사용하는데 스티어링의 담력은 좀 무거운 편인데 현대기아의 가벼운 스티어링을 선호하시는 분들에게 좀 단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본차답게 장고장이 크게 없는 편이지만 부품비는 비쌉니다. 뭐 이건 혼다나 도요타나 동일한 부분이긴 합니다. 그리고 닛산이 한국 시장에서 철수하면서 2028년까지는 AS방을 유지한다고 했지만 공식 AS방이 사라지는 것 또한 리스크입니다. 가성비 넘치는 중형차 알티마가 첫 번째 차량입니다. 두 번째 차량은 i40입니다. 수입차인 알티마가 아무래도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다면은 현대에서 거의 알티마급인 i40가 있습니다. 베라크루즈 1세대 제네시스, 아반떼 HD와 함께 현대의 실수로 불리는 차로 당시 HD 그랜더에도 없던 언더커버 적용과 유럽을 공략하기에 만들어진 차답게 하체 부품도 알루미늄을 많이 사용했고 조율도 잘해서 당시 현대차에서는 이례적으로 주행 능력이 괜찮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판매 실적이 그렇게 좋지 않았는데 가격은 소나타보다 비쌌지만 차 크기는 오히려 작았고 외관이 묘하게 아반떼 MD 그리고 페리 후에는 아반떼 AD와 닮아있어 얼핏 보면 준중형 같은 이미지가 있는 것이 치명적이었고 승용 모델도 있지만 대표 모델이 외견이었기 때문에 한때 국내에서는 롤스로이스보다 안 팔리는 차였습니다. 차가 무슨 결함이 있어서 안 팔렸다기보다는 여러가지 상황이 맞물려서 판매가 부진했지만 차 자체만 놓고 본다면 나쁘지 않은 차량입니다. i40의 가격은 넓게 형성되어 있는데 페이스리프트 이전 모델을 본다면 700만원대부터 괜찮은 매물을 고를 수 있고 페이스리프트 이후를 본다면 1000만원 초반 정도의 괜찮은 매물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롤스로이스보다 안 팔렸던 차답게 매물 자체는 많지 않습니다. i40가 비쌀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웬만한 그랜저보다 많은 옵션을 가지고 있는데 등급이 일정 수준을 넘어가면은 조수석까지 전동 시트와 통풍 시트가 적용되고 가죽 시트와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뒷좌석 전동 햇빛 가리개 등 안전 옵션만 제외한다면은 지금 나오는 풀옵션 차만큼 옵션이 빵빵합니다. 중고로 이 가격대에 소나타와 비교한다면은 소나타 옵션이 처참할 정도로 부족하고 실내 소재도 비교가 안 됩니다. i40는 외건이 대표 모델이었지만 승용 모델인 살룸 모델도 있습니다. 그리고 엔진 라인업도 두 가지인데 1.7 디젤과 2.0 가솔린 모델이 있는데 가솔린은 누 기반 GDI 엔진이 사용되었습니다.
세팅은 좀 다르지만 소나타 하이브리드에 들어가는 엔진과 동일한 엔진입니다. 이 엔진은 i40가 단종될 때까지 사용되었고 지금도 쓰이고 있으니 세타 엔진과 달리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GDI 엔진이다 보니 GDI의 고질병인 노킥이나 엔진오일 감소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성능 기록부나 엔진의 컨디션을 꼼꼼하게 확인이 필요합니다. 디젤은 U2 1700cc 엔진인데 이 엔진은 딱히 심각한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 두 엔진은 모두 6단 자동 변속기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페이스리프트를 하면서 디젤에만 7단 건식 DCT로 변경되는데 DCT는 아무래도 문제가 많아 디젤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페이스리프트 전 모델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옵션 풍부하고 주행 성능 좋고 무엇보다 가성비가 너무 좋은 i40가 두 번째 차량입니다. 중고차도 좋은 게 많지만 신차와 같이 고민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중고차도 좋은 차 고르기 어렵지만 요즘 신차를 사는 건 할인이나 카드 캐시백 등 숨어있는 혜택이 많아 더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신차 살 때 일일이 전화해서 혜택이나 견적 비교하지 말고 카랩에 다운받고 클릭만 몇 번 하면 전국 2,000여 명의 딜러들의 견적을 비교해보고 가장 저렴하게 신차를 살 수 있는 카랩을 통해서 이제 스마트하게 신차 구매하세요. 견적을 받아 비교해본 후 마음에 드는 견적을 선택해 상담받을 때 딜러에게 050 안심번호가 전달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영업전화 걱정이 없고 차량 구매 시 필요한 금융 서비스, 자동차 보험, 신차 패키지와 타던 차량을 판매할 수 있는 내 차 팔기 서비스까지 모든 게 앱 하나로 할 수 있어 복잡한 신차 구매 게으르게 살 수 있습니다. 수입차는 기간별 할인 추이를 그래프 형태로 한눈에 확인해 볼 수 있어 최적의 구매 시기를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카카오페이와 제이를 통해 신차 구매 시 카드사 캐시백뿐만 아니라 카카오페이 추가 캐시백까지 받을 수 있는 카랩. 신차 이제 카랩에서 게으르게 사세요. 세 번째 차량은 아슬란입니다. 한때 정말 가성비 좋은 차량이었는데 여기저기 소개된 이후부터는 조금 애매해진 느낌이 있지만 그래도 HG와 비슷한 가격에 풍부한 옵션, 세련된 내외관 디자인, 우수한 MVH와 그랜저 HG 대비 나은 승차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슬란은 한때 현대의 전륜구동 플래그십으로 그랜저와 제네시스의 간극을 메우기에 잠깐 양산하였다가 i40와 비슷하게 자리를 잡지 못하고 처참한 판매량 때문에 후속 없이 단종되었지만 그랜저와 거의 대부분의 부품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단종되었다고 해도 부품 수급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플래그십 세단답게 대배기량인 3.0과 3.3 람다 엔진밖에 없어 아무래도 연비가 좋지 않아 유지비 부담이 있다 보니 감가가 많이 된 편입니다. 람다 엔진은 LPG 엔진에서 실린더 헤드볼트 풀림 문제로 이슈가 되었지만 가솔린에서는 그 빈도가 적고 2020년도쯤 현대에서 무상 수리를 진행하여 현대 GDI 중 그나마 큰 이슈가 없었던 엔진입니다. 변속기는 무난무난한 현대 전륜 6단 자동 변속기가 사용되었습니다. 아슬란은 전장을 제외하고 전폭과 휠 베이스는 그랜저 HG와 동일한 부분에서 알 수 있듯이 그랜저 HG를 베이스로 앞뒤 범퍼와 실내 센터 페시아 디자인을 변경한 차로 LF와 유사한 수평 형태 센터 페시아와 전면부 디자인을 갖고 있어 그랜저 HG를 베이스로 큰 변경 없이 만들었지만 그랜저와 유사성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부분적인 수정으로 큰 디자인 변경을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도어 패널은 그랜저와 거의 동일한 디자인이 적용되었습니다. 아슬란은 제네시스급 옵션과 MVH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6기통 엔진과 이중접합 차압유리 등 MVH를 강화하여 조용한 실내와 HUD, 오토홀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등 고급 옵션이 들어가 현대 전륜구동 플래그십에 걸맞는 정숙성과 옵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행감은 HG와 유사한 승차감 위주의 세팅이 되어 있으나 하체가 훨씬 잘 조율되어 있어 그랜저 대비 낫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옵션은 제네시스급이지만 아쉽게 부품은 그랜저 HG와 유사합니다. 전자식 스티어링 휠은 저렴한 CMDPS가 들어갔고 플랫폼도 YF 소나타부터 사용하던 N1 플랫폼이 그대로 사용되어 있고 더군다나 내수 모델이다 보니 추가 보강도 없을 것으로 예상되어 IIHS의 스몰 오버랩 평가를 대응하지 못하는 차체가 사용되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유있는 출력, 고급 옵션이 다 들어갔지만 단종과 준대형 세단의 감가를 온몸으로 받아 가성비가 좋은 아슬란이 세 번째 차량입니다. 마지막은 SM6입니다. 장단점이 분명한 차량이지만 상반기에 LF 소나타보다 많이 팔렸다는 소식을 듣고 이 가격대 중형 세단은 역시 옵션도 많이 없고 디자인도 좀 지루한 LF보다 감가가 많이 되어 가성비 좋은 차를 많이 염두에 두고 있구나를 생각하면서 이 차를 선정했습니다. 저는 올류 말리부가 이 가격대에서 가성비가 가장 좋다고 생각되지만 많이 소개했고 중고차는 어차피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시세가 형성되는 시장이고 SM6도 장단점을 알고 산다면 감가가 많이 된 만큼 충분히 가성비가 좋은 차량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SM6의 가장 큰 장점은 16년에 출시하고 거의 변화가 없는 디자인입니다. 지금도 페이스리프트를 거치긴 했지만 초기형과 거의 유사한 디자인을 유지하고 있어 중고차를 사도 중고차 같지 않다는 것이 최대 장점일 것 같습니다. 출시 초에도 디자인으로 사람을 홀렸지만 요즘 현대에 산으로 가는 디자인을 너무 많이 봐서 그런지 출시한 지 10여 년이 다 된 지금 시점에 봐도 프랑스 감성의 SM6 디자인은 아직도 경쟁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퀼팅 시트 옵션이 적용된 실내 디자인은 지금 봐도 여전히 고급스럽고 우아해 보입니다. 그리고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SM6도 렉타의 고급 파워 스티어링 휠이 적용되어 있고 르노 닛산 얼라이언스의 최신 직분사 엔진과 독일 게트락의 7단 듀얼 클러치가 들어가 즉각적인 변속 느낌을 줍니다. 하지만 DCT는 장점이다 단점인데 게트락의 건식 7단 DCT는 현대보다 울컥거림이 더 심한 편이고 더 평이 안 좋은데 이 미션이 고장나면은 부분적으로 교환 또는 교체보다는 미션을 통으로 교체하는
케이스가 많고 그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수리비가 나왔다는 후기가 꽤 많습니다. 또 후륜에 토션빔 플러스 AM 링크가 적용되어 통통 튀는 최악의 승차감을 가지고 있는데 2열은 특히 승차감이 좋지 못합니다. 이게 토션빔이라서 승차감이 안 좋다기보다는 AM 링크라고 르노코리아에서 독자 개발한 링크가 문제입니다. 토션빔 끝에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링크를 달아놓아서 요철을 넘을 때 미칠 듯한 통통 튀는 승차감을 만들어냈고 결국에는 페이스리프트를 하면서 이 AM 링크가 삭제되었습니다. 이게 너무 문제가 되자 초기형에서도 AM 링크를 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르노에서 운영하는데 물론 100만원이 훌쩍 넘는 후륜 서스펜션 교체 비용이 발생합니다. 또 공조와 내비 오디오가 요즘 차처럼 S링크라는 8.7인치 스크린으로 조절할 수 있는데 UI 디자인도 무슨 80년대 비디오 게임처럼 너무 올드하고 에어컨 온도나 바람 세기 조정하는 것도 3-4번에 터치를 해야 되는데 너무 불편해서 욕을 엄청 많이 먹고 펌웨어 업데이트를 했지만 여전히 불편합니다. 그리고 에어컨 필터를 가는 것조차 자가 교체가 어려운 정밀성과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르노의 수리비와 부품비는 현대 기아 대비 비싼 편입니다. 하지만 뒷좌석에 사람을 태우는 빈도가 높지 않다면 감가 폭탄을 받은 SM6가 상황에 따라서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유니크한 디자인의 저렴한 가격, 프랑스 감성 세단 SM6가 마지막 차량입니다.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